공부한 내용이 이제 정비례 그리고 반비례 그리고 정비례 그래프까지 공부를 했는데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정비례에 대한 관계식은 y는 ax 꼴이었고요.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x축, y축을 기준으로 반드시 정비례 그래프는 어떤 점을 지납니까? 원점을 지나죠. 0,0이라는 점을 지나고 요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원점을 지나면서 우상향하는 직선인지 우하향하는 직선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a가 양수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오른손을 드는 y는 ax의 그래프, 즉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오른손을 드는 거였고 a가 음수일 때는 원점을 지나면서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까운 거예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y축에 가깝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비례 그래프를 이제 표현을 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공부하게 되고요. 반비례 그래프는 직선의 형태가 아니라 항상 곡선의 형태로 그려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비례식은 이렇게 분모에 x가 있는 꼴이었습니다. y는 x분의 a 꼴이었고 요거 하나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y는 x분의 a 꼴에서 a가 만약 양수라면은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요.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과 이렇게 4사분면을 지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리고 x축과 y축과 만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반비례 그래프는 일단 곡선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 분자에 있는 a가 양수라면은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a가 음수라면은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점 대칭의 뜻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대칭되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소리인데 임의로 그래프 위에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무조건 요 길이랑 같다는 소리예요. 그래프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고 원점이랑 이렇게 연결을 만약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만약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요 길이랑 무조건 같다라는 게 원점 대칭 형태의 그래프 개형으로 그려진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인데 요거는 일단은 좀 외워주세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집니다. 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가 원점에서 멀어진다. 뭐 따로 필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랑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날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자,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y는 x분의 4예요. 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보세요. a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a가 양수죠. 그러면 대략적인 그래프 개형을 그릴 때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을 지나겠어요? 1사분면이랑 3사분면을 지나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예상을 해주신 다음에 점을 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하나 대입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4일 때는 y가 뭐가 되죠? 마이너스 1이죠.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몇이죠? 마이너스 2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1일 때는 4가 될 거고 2일 때는 2가 될 거고 4일 때는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찍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여기 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요 점을 또 지날 거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니까 요 점을 이렇게 찍을 거야. 그리고 예쁘게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연장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중요한 점들을 잡아주신 다음에 예쁘게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고 자, 이제 두 번째로 1,4라는 점도 지납니다. 여기 1이죠. 여기 4죠. 1,4라는 점을 지나고요. 2,2라는 점 지나고요. 4,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예쁘게 곡선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자, 그래프 그리면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중요한 거는 근데 그 곡선이 x축과 y축이랑은
만나지 않아요. X축, Y축에는 만나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이거 아마 수행평가로 그림 그리는 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시킬 겁니다. 예쁘게 그림을 그려주시고 선생님이 원점 대칭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표현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그래프 위에 임의의 두 점을 잡고 원점이랑 연결시켰을 때 무조건 요 길이랑 같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서로 같다.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도 요 길이랑 같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훈아 따라오고 있지? 자, 여기 뭐라고 써야겠어요? 곡선이라고 써야겠죠? 네.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프 한번 찍어보세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채원이 다 그렸지? 너무 예쁘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네, 그림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좌표도 이렇게 찍을 수가 있겠죠? 넘어가도 괜찮겠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억할게요. 자, 반비례, 다시 집중. Y는 X분의 A꼴의 반비례 식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요 A가 양수라면은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 지나고 A가 양수일 때 봐봐. A가 양수잖아.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의 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A가 음수인 상황, 요 마이너스 6을 이렇게 분자에 올리게 되면은 요 A가 이제 음수인 상황이야.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2사분면과 이렇게 4사분면을 지난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요것만 좀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조금만 더 선생님이 얘기하면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져요. 알겠죠?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표현만 선생님이 조금만 더 얘기하고 바로 문제 풀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집중을 해주세요. 집중. 자,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이 그래프 두 개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대충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Y는 X분의 1의 그래프랑 Y는 X분의 10의 그래프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 자, 잘 봐라잉. X분의 1은 X가 1일 때 1,1이란 점을 지날 거야. 맞지? 그리고 X에 10을 집어넣어봐. 그럼 10, 어떤 점을 지나겠어요? X가 10이면은 10분의 1 지나겠죠. 10분의 1은 여기 밑에 있겠지. 이렇게 찍겠지. X가 10분의 1일 때는, 여기 10분의 1일 때는 10분의 1을 집어넣어서 이제 10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요렇게 요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래프가 X분의 1의 그래프가 된다고. 근데 X분의 10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은 X가 1일 때 1, 어떤 점을 지나? 1, 10이라는 점을 지나지. X에 10 집어넣어 보세요. 10, 1이라는 점을 지나겠지. 좌표를 봤을 때.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대충 봤을 때.
이해됩니까? 따라서 선생님 하나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요 1사분면 부분도 마찬가지고 2사분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원점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y는 x분의 10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게 y는 x분의 1의 그래프다 라고 생각해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진다는 느낌을 받아주시면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조금 스무스하게 대충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그릴게요. 이거 반비례 그래프 x축, y축 대충 그리세요. x분의 5 몇 사분면이랑 몇 사분면 지나요? 1사분면이랑 3사분면 지나죠.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 대충 그려. 얘가 이제 분자 위에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a가 음수예요. 분면만 여러분 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2사분면이랑 대충 그리세요. 2사분면이랑 4사분면을 이렇게 지난다. 그래프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이요. 이제 반비례 그래프를 가지고 a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반비례 그래프 위에 지나는 점 하나를 가르쳐 줬어. 이 점의 좌표가 지훈아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2. 이 새끼야! 요 점이 몇 컴마 몇이야? 2,-1. 정신 차려. x가 2, y가 마이너스 1이죠. 2,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고? 그래, 2,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라고. x에 뭐 집어넣고? 대답 잘해라! x에 뭐 집어넣고? x에 2요. y에 뭐 집어넣고? y 마이너스 1. 그래, 그럼 마이너스 1은 2분의 a. a 몇이야? a가 마이너스 1. 요렇게 두 개 곱한 게 너야. 아, 2요. a는 2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요. 정신 차려. a는 마이너스 2. 정신 차려! 이렇게. 알겠지? 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엔 그래프를 가지고 관계의 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비례 그래프니까 y는 x분의 a꼴로 잡아주고 요 a만 구하면 되는데 이제 역추론으로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x에 뭐 집어넣고 3. y에 뭐 집어넣고 5를 집어넣어서 x랑 y, a를 구해주면 돼요. x에 3 집어넣으면 3분의 a가 5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a니까 a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15요. 15가 나오겠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답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y는 x분의 a꼴로 만들어 주시고 요 점의 좌표. 지훈아 여기 몇 컴마 몇이야? 거의 2, 마이너스 8. 그렇지. 2 컴마 마이너스 8이니까 x에 뭐 집어넣고 x에 2요. 2, y에 뭐 집어넣고 마이너스 8이요. 마이너스 8. 그리고 요 a는 이렇게 두 개 곱한 거예요. a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이제 식까지 갈 수가 있어야 되고,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데 a가 양수일 때는 1사분면, 3사분면, a가 음수일 때는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난다 하는 부분을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사실 설명할 걸 다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풀이 과정이 아마 여러분들 책에는 나와 있죠? 없어? 여기 다 없어? 다 가려져 있어?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 아마 중간 편집이 선생님이 조금 애매하게 된 게 있어가지고 못 가린 게 좀 있을 겁니다. 선생님 좀 필수 문제들만 좀 빨리 풀어드릴 테니까 같이 여기 화면 보시고 문제 눈 떼지 마시고 그냥 화면으로 선생님이 풀어드릴 테니까 좀 빨리빨리 끝냅시다. 자, 집중. 자, 반비례 그래프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너네가 봐야 되는 거는 요 플러스 주고 요 마이너스 주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구별하면 돼. 음수잖아. 반비례 그래프 찾아야 되니까 일단은 곡선의 형태로 이런 거는 정비례니까 안 되고 이건 뭐야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A가 음수니까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 지나는 거. 그치? 2사분면이랑 4사분면 지나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돼요. 졸라 쉽네. 기억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디귿. 넘어가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A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걸 구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A죠? A의 절대값 몇입니까? 2죠? 2의 절대값 몇이죠? 4죠? 5의 절대값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분모에는 x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을 변형시키는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3x분의 5예요. 이게 분모죠. 얘가 분자죠.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죠. 분모 분자를 똑같은 수로 나눠도 그 값은 성립을 해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분모에는 x만 남는 거고 분자 부분이 3분의 5가 되는 거라서 이때 a는 3분의 5라고 보셔야 돼. 요 3번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를 좀 하나 적어 놓으세요. y는 x분의 3분의 5. 그럼 3분의 5의 절대값도 3분의 5니까 그냥 3분의 5라고 절대값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지훈이한테 물어봐야겠다. 요 4번 A의 절대값은 몇입니까? 4번 A의 절대값 3이요. 3이죠. 맞죠?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니까 절대값을 보셔야 됩니다. 3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자, 지훈아! 5번. A의 절대값 몇이에요? A의 절대값 네. x분의 2분의 5. 아니 2분의 5. 그치, 2분의 5. 잘했습니다. 얘 분모 분자를 x로 나누면은 천재네. x분의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에 절대값을 걸어주니까 절대값은 2분의 5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좋아요. 그럼 요 중에서 이제 절대값이 가장 큰 거를 답으로 내주면 돼요. 절대값 4, 3분의 5, 3. 이 중에 누가 제일 큽니까? 4가 제일 크죠? 답은 2번.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거. 그렇다면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건 뭘까요? 3번이요. 그쵸? 그지? 이해했죠? 요 바로 밑에 확인 문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넘어갈게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 그때 A랑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을 하면 돼요. 대입을. 요 그래프가 요 점도 지나고 요 점도 지나는데 요거는 이제 숫자를 정확하게 가르쳐 줬으니까 대입하겠습니다. 지훈아, X에 뭐 집어넣고 x의 2요. Y에 뭐 집어넣고 마이너스 3. 그래. 그럼 2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A는 이렇게 두 개 곱한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따라서 Y는 X분의 마이너스 6이라는 반비례 관계식을 만들어 놓고 A는 마이너스 6이라는 걸 미리 구한 다음에 이제 B를 구해야 되니까 X에 뭐 집어넣고 x의 마이너스 Y에 뭐 집어넣고 2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에 B를 집어넣으면 바로 B가 6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플러스 6이니까 두 개 더하셔서 답을 0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A 플러스 B는 0이다. 준이 따라오고 있지? 네, 좋습니다. 갈게요. 자, 확인 4번이요. 요 반비례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원점을 지나는 한 쌍의 곡선이다. 이거 반비례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요? 아니요. 반비례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요? 아니죠. 원점 안 지나요? 틀렸죠. 이거 양수입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지훈아, 뭐 해봐야 돼? 대입해봐야 돼. x에 뭐 집어넣고 마이너스 2요. y에 뭐 집어넣고 마이너스 3.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지 봐야 돼. 마이너스 2분의 6이 마이너스 3입니까? 맞아요. 맞죠. 네, 네. 맞는 거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쳐주세요. y는 x에 정비례한다. 맞아요? 반비례한다. 자, x가 양수일 때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이 내용을 선생님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볼게요. 자, x축, y축이 있는데 여기가 0이라고 했을 때 요 x축을 기준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는 x가 양인 부분이에요? 음인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요. 양이 양인 부분이요. 요 부분요? x가 음인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분의 6일 때 요 a가 양수니까 그림 그려보면은 1사분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리고 3사분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x가 양인 부분, 즉 요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x가 양인 부분에서 x값이 증가하면은 x가 점점 커지면은 y 값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여? x가 증가하면은 y 값은 감소한다. 이거에 대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1번과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너무 쉽네요. 점을 두 개나 가르쳐 줬어요. 아까 문제랑 사실 똑같은 문제예요. y는 x분의 a라는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을 가르쳐 줬어요. 일단은 여기 4, 마이너스 3이라는 점과 마이너스 8, b라는 점을 가르쳐 줬으니까 앞에 문제 풀듯이 똑같이 풀어주면 돼요. 지훈아 뭐 해야 된다고? 대입. 그치, 대입하면 돼. x에 뭐 집어넣고? 그렇지, y에 뭐 집어넣고? 그렇지. 그럼 4분의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나 구해주시고 구한 a를 그대로 다시 a 자리에 밀어넣고 x에 다시 뭐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8 집어넣고요. y에 뭐 집어넣고요? b 집어넣고요.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둘 다 플러스 주면서 4로 약분시키면은 4, 2, 8, 4, 30이니까 b는 2분의 3까지 나오겠네. a랑 b를 구한 다음에 곱해주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2 곱하기 2분의 3 때리면은 약분돼서 마이너스 18 따라왔죠? 네. 몇 개야 오늘? 3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낼게요. 8번. 자, 오른쪽 그림은 원점에 대한 대칭인 곡선의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 그때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가 한 번 더 심화된 건데 이번엔 그래프 식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럼 우리는 식을 꾸미면 되는데 이게 반비례 그래프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y는 어떻게 꾸며줘야 될까? x분의 a꼴로 일단 만들어주고 지나는 점을 두 개는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4, 4분의 7이라는 점 알고 있고요. 또 k, 3이라는 점도 알고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구하고 그 다음 또 k 구해주면 돼.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x에 뭐 집어넣고? 그치, 마이너스 4. y에 뭐 집어넣고? 4분의 7 이렇게 집어넣고 a를 구해야 되는데 a는 너랑 그냥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얘가 돼요. a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이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이렇게 구해주시고 이번에 두 번째 x에 뭐 집어넣고? 그렇지, k 집어넣고 y에 뭐 집어넣는다? 3 집어넣는다. 알겠지? 자, 집중. 우린 k를 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너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랑 곱해서 얘가 된다는 소리는 너랑 자리 바꿀 수도 있다는 소리야. 자, 우리가 잘 보세요. 2분의 6은 3이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너죠. 근데 사실 이렇게 두 개 곱해서 너란 소리는 너랑 자리를 바꿔도 등호가 성립을 한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k를 그냥 이쪽으로 보내고 3을 이쪽으로 보내서 바로 k를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이렇게 조금씩 이제 속해로 문제를 풀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겁니다. 넘어가실게요. 7번. 지금 그래프 두 개가 등장했습니다. 얘는 정비례, y는 ax꼴이니까 정비례 그래프랑 y는 x분의 a라는 곡선의 형태인 반비례 그래프가 동시에 1사분면에서만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정비례 그래프와 반비례 그래프가 점 A에서 만난대요. 만나는 점의 x좌표가 4래요. 그때 이 반비례 그래프의 A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정비례 그래프의 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요 x에다가 4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 점의 y좌표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여기 4를 집어넣어 보세요. x에 4 집어넣으면은
약분되면서 그때 y가 3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요 a란 점의 y좌표가 몇이에요? 3이에요. 그럼 점 a가 4,3이란 소리죠. 근데 그 점을 또 반비례 그래프가 지나가죠. 그럼 이 반비례 그래프도 4,3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니까 x에 뭐 집어넣고 y에 뭐 집어넣고 3 두 개 곱해주면 a는 12가 되겠지. a는 12. 지훈아 알겠지? 네. 자, 라스트 한 문제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있는데 반비례 그래프 위에 임의로 한 점을 잡아요. 점피를 잡고요. 점피를 잡고요. x축과 y축에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선 두 개를 이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요. 이 사각형을 만드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근데 이 점피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점이 아니라 사실 움직이는 점이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점피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마지막 문제니까 집중해서 잘 보세요. 점피의 x좌표를 모르니까 점피의 x좌표를 k 정도로 가정을 하세요. 그냥 k. 알겠어? 예. 그럼 점피의 y좌표는 뭐가 될까요? x에 k 집어넣었으니까 k분의 10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점피의 y좌표가 k분의 10이라는 소리는 요 길이가 k분의 10이라는 소리고 점피의 x좌표가 k라는 소리는 요 길이가 k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할 땐 가로 곱하기 세로 주면 되니까 k분의 10 곱하기 k 이렇게 약분이 돼서 요 넓이는 무조건 10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쨌든 넓이가 무조건 10이야. 요 직사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자,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집중.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일까요? 요거. 얘도 10이야. 임의로 잡고 x축, y축의 수선을 떨궈서 이렇게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도 무조건 뭐가 될까요? 10이 돼요. 넓이는 다 똑같아요. 요 넓이도 10이 되고요. 지훈아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답은 10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만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풀고 마무리할게요. 한 걸음 더 6번 문제 지금 바로 한번 풀어보세요. 나왔어? 우리 선우 답 뭐 나왔습니까? 12요. 우리 채원이 답 뭐 나왔어요? 우리 하은이 답 뭐 나왔어요? 자, 여기 볼게요. 마지막 문제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점 B와 점 D의 x좌표를 가르쳐줬어요. 그 말은 이렇게 떨어지는 요 점의 좌표가 몇이라는 소리입니까? 요 점의 x좌표가 4란 소리죠. 요 점의 x좌표가 4란 소리죠. 자, 그럼 집중. 요 4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나오는 점 D의 y좌표. 요 점 D의 y좌표는 뭐라는 소리야? 4분의 a란 소리예요. 여기가. 맞죠? 그 말은 요 길이가 4분의 a란 소리예요. 그럼 요 길이가 4분의 a란 소리는 이렇게 연장을 시켰을 때 2배가 되는 거지. 4분의 a의 2배잖아요. 그죠? 4분의 a의 2배 해주면은 요 길이는 2분의 a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만큼. 알겠어? 자,
그리고 아까 점 뒤에 x좌표를 4라고 했다는 소리는 요 길이가 몇이란 소리예요? 4란 소리죠. 요 길이가 4란 소리는 이렇게 그대로 올렸을 때도 요 길이가 4란 소리인데 더블 쳐주면은 요 길이는 몇이란 소리야? 8이란 소리지. 맞지? 그래서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8이고 세로의 길이가 2분의 a란 소리야. 그래서 8 곱하기 2분의 a가 넓이를 때려줘야 되고 넓이를 몇이라고 했어요? 48이라고 했죠. 그래서 약분시켜주면은 4a가 48이란 소리고 a는 12가 나오는 게 맞지요. 네. 여기까지 오늘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